말도 없이 수술한 남편 나는 몰랐다. 사는 동안 깨닫게 된다. 결혼 생활은 파도가 아니라 잔물결에서 무너진다는 걸.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큰 폭풍은 오히려 대비하게 하지만 잔잔하게 흔들리는 작은 물결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래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뒤집는다. 우리 부부가 바로 그랬다. 티격태격하며 살았지만 결국 함께 밥상에 앉고 서로에게 잔소리하고 아무렇지 않게 잠드는 그런 삶이 계속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일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기 시작해 있었다. 단지 내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성기 확대 수술을 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마치 평온한 연못에 돌 하나가 툭 떨어져 잔잔하던 물결이 조용히 흔들리는 소리처럼 남편이 그 말을 꺼낸 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목 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기운을 나는 느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감정의 흔들림도 읽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느낀 건 걱정이나 충격이 아니라 아주 깊고 묵직한 혐오감 같은 불쾌함이었다.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둘러싼 이상한 기운에 대한 반응이었다. 남편은 몇 년을 고민했다. 수술이 무섭다. 아플 것 같다. 나이가 있으니 회복이 힘들 거다. 자신은 과연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그 신중함에 안심했었다. 저 사람은 결국 안 할 거야. 나의 확신은 나중에 돌아보면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남편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진짜 동기를 묻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익숙해진다는 이유로 감각이 무뎌졌다는 증거였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상담만 받고 오겠다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 그의 걸음걸이에 이상한 가벼움이 있었다. 나는 그 가벼움이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라는 걸 뒤늦게야 알았다. 남편은 상담만 받고 오겠다더니 수술까지 하고 돌아왔다. 너무 놀랐고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아파하는 남편의 모습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단순히 남편의 결정은 앞으로의 우리 부부 사이를 위해 했다는 생각에 더욱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남편이 얼른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만 들었다. 수술 후 남편은 전과 다르게 예민했고 차분했고 피곤했고 차갑고 어떤 순간엔 또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어 도무지 그의 중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늦은 시간 모임이 있다며 갈 거라는 통보를 했다. 미리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꼭 가야 하는 모임도 아니며 참석자들 중 내가 불편해하는 여자 사람 2명까지 이러한 이유로 사소한 실랑이가 있었다. 평소처럼 가볍게 끝날 문제였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크게 화를 냈다. 그 분노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마치 예정된 계획에 내가 끼어든 것 같은 불편함에서 나온 감정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짧지만 확실한 예감을 느꼈다. 이 사람 나한테만 화난 게 아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예감을 무시하기로 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면 생기는 화냈던 마음이 불편해 금방 사과할 사람이라는 익숙함 때문이었다. 며칠 후 남편은 갑자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별거하자고. 그 말은 내 바로 아래의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이해하던 결혼의 세계에서는 별거는 이혼 전 단계였다. 그 말을 쉽게 꺼내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다른 곳에 둔 사람뿐이었다. 나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거는 이혼이라고. 그렇게는 살 순 없다고. 그러자 남편은 너무 쉽게 말했다. 그럼 이혼하자고. 그 순간 조용히 눈앞에서 우리 삶이라는 집이 모래처럼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싸우고 화내고 냉전하던 순간들조차 그 말 앞에서 왜 이렇게 작고 의미 없어 보였을까? 수십 년의 시간이 단 몇 초 안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주지 않겠다고 하며 협박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앞으로 대학, 졸업, 취업, 결혼, 아이들 앞길을 생각하면 나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내 상처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이혼을 빨리 끝내는 것. 그게 나를 짓눌렀다. 결국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별거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밀려갔다.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굴복이었다. 약속한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태연하게 다시 말했다. 이혼하자고. 남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내가 울든 말든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의 차가운 태도는 누군가의 마음이 이미 조용히 옮겨간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혼을 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여자, 다른 여자, 이미 존재하는 여자, 집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 그 직감은 내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낀 날카로운 경고음 같았다. 남편이 짐을 가지러 온 날 식탁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 남편이 젊은 시절 오랜 기간 만났던 여자, 첫사랑. 한 번쯤 떠들어댔던 그 이름. 그 순간 머리 뒤까지 뜨거운 열이 치솟았다. 나는 전화기를 남편에게 던졌다.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치 내 속의 수십 년이 함께 깨져나간 것 같았다. 남편은 그저 가만히 있었다. 내 행동으로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 어떤 변명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모든 걸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나는 남편에게서 그 여자의 번호를 받아냈다. 카톡 프로필에 그녀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마 그녀의 딸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그 평범한 웃음이 왜 그렇게 나를 비참하게 했을까? 그 가정적인 이미지가 내 30년의 노력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고민한 끝에 나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다. 상간 소장 갈 거니 잘 받고 대처하라고. 그녀는 당황했고 이 시간 이후로 남편과 절대 만나지 않겠다며 약속한다며 말했다. 자신은 돈 한 푼 없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중 폭행을 수시로 당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이라고, 재산도 전혀 없고 위자료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울고불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다.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남편이 자신은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 순간 남편의 모든 행동이 정확하게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수술, 예민함, 분노, 별거, 협박, 냉정함. 그 모든 게 이 여자를 만날 준비였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정확히 이해했다. 남편은 상간녀 소송을 피하기 위해 나에게 소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을 더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상간녀와의 관계도 정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나는 이혼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30년의 내 삶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이후로 긴 시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배신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게 싫었다. 그런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도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말했다. 남편을 봤다고. 옆 동네에서. 나는 거기를 돌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원룸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웃으며 나왔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내 몸 안에서 바스러졌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온갖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스토커냐? 그 말이 내 인생에서 받은 상처 중 가장 깊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수술을 했을 무렵부터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다고. 남편은 되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그제야 남편이 내 말에 덥석 물며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자를 선택하고 당연하다는 듯 두 삶을 준비해 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말했다. 그 여자가 이혼 소송 중이라. 소송 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이 여자도 유책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아이 양육권을 못 가져올 수도 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 아이들 걱정은 하지 않던 사람이 다른 여자아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소송을 해서 그 여자를 아프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다 잃은 내가 누굴 지켜줘야 할지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그냥 그 둘에게 지옥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 둘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지만 계속 생각을 했다. 하는 게 맞는 건지,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벌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늘이 그 둘에게 벌을 내려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의 시간과 마음을 그 둘에게 쓰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었기에 상간 소송은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여자의 인생을 가엾게 여긴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분노는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이혼한 후 거의 2년간 드문드문 나의 마음이 불안정할 때 남편에게 욕을 보냈다. 읽었는지 지웠는지 무시했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아빠, 그래도 우리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도 이제 다 잊고 엄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 아빠가 돌아와도 절대 받아주지 말고 더욱 보란듯이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엄마가 아빠에게 보내고 있는 문자들은 그 일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엄마를 갉아먹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조용히 갈라졌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아빠였다. 그 말을 듣고야 나는 처음으로 진짜로 그를 놓아줄 준비가 됐다. 나는 이제 안다. 결혼은 폭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균열이 모여 마지막에야 무너진다는 걸. 남편은 내가 알기 전부터 이미 나를 떠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조각조각 맞춰나가며 비로소 이해했다. 이제 남은 건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배신을 딛고 내 남은 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 그게 내가 마지막에서야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이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